문재인과 최순실, 우병우나 최순실 딸은 다 그까지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전국을 뒤덮고 있는데요. 저는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자기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안보관은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12에서 벗어나는 부분은요, 지난 12 때 어떠한 마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국민들 앞에 밝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사드에,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그리고 지금 전시작전권에, 그리고 지금 이 한미일 삼각 방위구도에, 지금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 어떻다고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국민들이요,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이 어느 정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지를 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자,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이번에 나왔던 유엔 인권 결의안에 대한 기권, 그리고 북한에 물어보는 거 충분히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정권과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헤어지게 된 부분이 이념과 안보 문제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당에서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도 언론에 다 뿌렸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했고요. 지금도 그런 노무현 시대의 안보관을, 대북관을, 대미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죠. 왜 내가 그걸 밝히고 커밍아웃 하냐? 말할 필요 없이 뭉개겠다 하면 뭉개십시오. 그런데요, 뭉갠다 하면 그것은 인정하는 거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불리한 부분을 회피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북핵과 안보 위기, 그리고 중국의 저러한 발호와 시금방짐, 협박, 이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안보관을 가져야 되고, 지금 다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 이번 주 들어서 전 신문들이 경제 다 무너진다고 야단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때는 황장수가 오버한다, 경제를 뭘 하냐 그러다가 이제 모든 신문이 경제가 성장률부터 실업률부터 고용률부터 기업 제조업의 지수부터 전부가 다 나빠지고 있다. 수출입도 다,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의 수출 대기업도 다 망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상장회사들의 상태도 매우 나빠져 가고 있다. 1000개 이상이 좀비가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30대 재벌들도 다 형편없어져 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루게 되면 폭탄으로 다 터져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우조선을 문을 닫을지 말지, 한진해운을 어떻게 정리할지 누구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경제 민주화하고 나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철저하게 뒤바꾸지 않으면 저는 한국 경제는 무너져 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가는 국가 경제 시스템과 더 나아가서 왕창 무너져가는 국가 안보 시스템, 이 두 개를 갖고 집권해 본들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대권에 가는 후보가 안보관과 경제관이 수구적이냐, 안 그러면 안보관이 틀려먹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검증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문재인 대표는 자신에게 한마디로 망국적인 종북 타령을 하고 있고 색깔론을 덮어 세운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하고 다닌 이야기에 비하면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약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류, 이정현 대표류, 친박류가 이 문제를 몰고 가는 것과 궤를 달리해서 문재인 대표에게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털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옳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렇게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때 야권은 대부분 햇볕 정책과 그 연장선상에서 교류 협력 정책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서 내 안보관은 이렇다,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더 이상 문제 제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있거나 옛날에 했던 말들이 옳았다고 하면요,
저는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한편으로 여권의 일각에서요, 문재인 대표의 안보관이나 지금 유엔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하는 한 측면에서요, 최순실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더 나아가서 특검, 청문회 등을 여권은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대 총장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 웃기는 여자예요. 이지랄 하려고 지금까지 뭉개고 앉아서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미래라이프 무슨 평당 그 대학 관련해서 학생들을 대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 여자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최순실 일가가 사업 해먹으려고 한마디로 재벌들 돈 뜯어서 재단을 800억쯤 뜯어서 만들고 2차, 3차, 4차로 숱하게 떴고 또 거기에 뭐 블루케인이 비대기니 지 회사를 독일, 한국에 수두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재단에 있는 직원들을 써서 지 직원처럼 뿌려먹으면서 기왕에 뜯긴 재벌들한테 계속 더 뜯어내서 한마디로 독일의 호텔 하나를 빌려가지고 20여 명, 방 20개짜리 호텔을 빌려서 스텝이, 말 지원해주는 스텝이 8에서 10명이고 한 달에 1억 들어간답니까? 그리고 다 합쳐서 20명이 시다바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 한마디로 이 착취해서 귀족 생활을 하는 그 여귀족과 그의 딸 공주를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 자유경제원, 자유시장경제에서 틈만 나면 자유시장경제에 설파하는 분들, 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해보세요. 최순실하고 자유시장경제가 뭔 관계가 있냐고 저보고 어느 놈이 또 씹었더만요. 왜 관계가 없어요? 준조세 거두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뜯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강제 객출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런 어떤 시스템은 아주 잘못됐고 수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그래야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최순실이 지켜주는 사람이 우병우입니까? 민정수석이 최순실이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까? 둘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것도 밝히세요. 우병우요? 동행명령장 발부한다며요. 출석해야지요. 출석하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 새누리당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실드 치지 마세요. 이까짓 거 실드 치는 인간들은요,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보수입니까? 기득권에 붙어서 기생하는 집단입니까? 새누리당이 앞장서서요, 최순실 씨 문제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문재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든 뭘 하든 하세요. 말로만 가지고 떠들다가 이 두 개 퉁치면요, 진짜 새누리당이고 문재인이고 다 사람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두 개는 두 개대로 다 밝혀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세요. 대통령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무리를 지어야지요. 제가 틀린 이야기 합니까? 한국 경제가 길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문재인, 최순실 꼴로 정치판이 그것밖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국감도 끝납니다. 뭘 하고 다닙니까?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구조조정한다고 틀어놓은 돈 수십조가 제대로 흘러갔는지,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경제를 살려간다고 하는 게 옳은 건지, 가계부채가 저렇게 늘어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국감에서 왜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리하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통치자입니까? 누가 최순실을 저렇게 전횡하게 만들었는지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정경련 상금 부회장은 뭐하는 인간입니까? 국회 와서 말 못하겠다, 검찰 수사에서 한마디 해버리면 그만이고, 검찰은 이성철이 보호해주려고 수사하는 척 쇼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봅니다. 문재인 대표요. 자신 문제 빨리 틀고요. 국가가 어려운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대표 최근에 대기업 연구소장을 만나가지고요. 재벌 대기업 경제 살리는 견인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3일에 4대 기업 경제연구소 소장을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왜 이런 일에 비공개 회동을 가집니까? 당장 당내에서 박영선 의원 등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재벌 친화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요즘 삼성경제연구소는 대외적으로 책도 발간하지 않고 거의 삼성그룹의 전략이나 짜주는 기관으로 전략하지 않았습니까? 황규호 SK경제연구소, 김주영 LG경제연구원장,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소장을 2시간 동안 만나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전 대표가 요청했대요. 한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는 줄 압니까? 제가 오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분하고요 점심을 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서민들과 없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사람이 재벌 경제연구소장들을 만나가 이 시기에 얼마 전에 국민 성장을 한다면서 싱크탱크를 띄운 사람이 처음으로 한다는 일이 저런 짓을 하느냐고 개탄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문 전 대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재벌 대기업이 여전히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문 전 대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반재벌직이 아니라고 재벌들한테 충성맹서를 1차로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를 가야 됩니까? 중소기업을 가야 됩니까? 자영업자를 가야 됩니까? 비정규직을 만나야 됩니까? 일이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친노 핵심들 중에요. 솔직히 말하면 쪽박 차고 깡통 두드리면서 살다가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재산들 수십억 된 사람들 한둘입니까? 언급해봐요?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재벌 경제연구소장을 만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 중소기업 노동자 처우 개선한다고 그게 됩니까?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데 재벌 대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도 보고도 몰라서 또 그딴 소리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면 비꼬다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옳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재벌 대기업의 경영권 문제를 이야기해줬냐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적답을 피했고 2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동의 의제에 대해서도 밖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재벌을 개혁한 최초의 대통령 비정규직을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은 노무현 대통령 참모들이 변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로만 그랬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반대로 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노무현의 재벌 지향적인 노무현의 참모들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신에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요구하자라고 당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의식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전 대표요. 처신 똑바로 좀 하세요. 이러고도 개혁을 입에 달고 다닙니까? 안보관뿐만 아니라 경제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말과 뒤로 하는 말이 노무현 정권 내에 일했던 사람답게 완전히 다르네요.